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청라 배블리TV 드디어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기다려진다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빨리 온다는 분들도 계신데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배블리TV가 제 14화입니다. 이제 또 여름이 계속 오고 휴가철이 오는데 휴가 계획은 잡으셨는지 그런데 또 오늘 제가 방금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6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 약 2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야외 활동을 조금 자제하시고 집에서 개별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게 조금이나마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 꼭 유의하시고 특히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께서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안색이 좀 좋지 않으신데요. 그래도 방송을 해야 한다는 그 집념으로 나오셨습니다. 배블리의 배를 차지하시는 배석희 청라청년 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 청라청년 회장 배석희입니다. 바깥에는 지금 비가 오는 듯한 날씨인데 이제는 한여름을 지나서 이제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도 다시 확산세에 있는데 저도 지난 토요일 날 비를 맞으면서 수면을 걷다가 이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코로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두 친구가 사고 칠까봐 옆에는 앉아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름 휴가 배블리TV하고 또 재밌게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신데요.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첼 김님 오셨고, 이강일이님 오셨고요. YG 플러스님 반갑습니다. 야생야사님과 조아조아님, 김남준님, 잠만보님, 윤창민 보도국장님 들어오셨고요. 닭광님, 연구소장님, 이만호 슬라웨이즈님, 예,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채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생야사님께서 두 분 어서오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노영도님, 머리 스타일이 최준 스타일이네요. 좋습니다. 그 최준 너무 못생겼잖아요. 예. 아니, 뭐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 웃어요. 그냥 소개해주세요. 예. 네, 그리고 이호성님, 배 회장님, 노영돈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매주 화요일이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어 기다리는 일이 참 기쁘고 짜릿합니다. 네. 이제 배블리TV를 보지 않으면 한 주가 찝찝합니다. 배 회장님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호성님께서 저희 청라국제도시 청년앞에 카페에 저를 사위 삼고 싶다는 댓글을 올리셨는데, 따님이 혹시 몇 살이신지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네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영방님도 오셨어요. 임영방님, 혹시 노블리님 결혼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직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 사위를 삼으실 분이 안 계셔가지고 아직 계획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보다 또 급한 분이 계시죠. 지난주에 아주 특별 게스트로 나오셔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분이 오늘 또 나와 버렸습니다. 네, 더청라 윤창민 보도국장, 이제는 조금 친숙한 얼굴로 찾아뵐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기쁜데, 사실 오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블리의 배가 아파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됐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을 우리 노블리 비대위원장님하고 저랑 이렇게 2인 체제로 가려고 했었는데, 또 기업부 회장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나오는 방송인데 내가 챙겨야겠다, 그런 강한 정신력으로 이렇게 또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3인 체제가 됐는데요. 아무튼 간에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감이 좀 막중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도 꽤 재밌었습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다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지난주 방송 어떠셨어요? 가면 갈수록 저의 유머가 빛을 발하고 있다. 이게 다? 이제는 다 제 덕인데,
덕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유머 감각이 나오는 게 아니냐. 예. 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이게 오늘 아프신 거 맞죠? 그래서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약간 그 혈류가 머릿속으로 쏠려서. 네, 저희 레이첼 김님께서 고정 가즈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윤국장님 고정하실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예, 시청률이 떨어질 것 같죠? 아니, 제가 지금 나오면은 이제 나중에 방송 사고 나서 유튜브에서 네. 이제 노란 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자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지난주에 제가 그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고 또 한마디를 했더니 오늘은 또 마이까지 챙겨 입고 굉장히 또 댄디하게 신경을 쓰고 왔어요. 예. 마이를, 겨울 마이를 입고 와가지고. 아니 이게 얇아요. 겨울 마이는 아니고 그 이게 나름 얇은데 얇긴 얇은데 더워 보이긴 합니다. 이게 좀 예. 생각보다 통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조금 덥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간에 제 이제 결점을 좀 가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입고 나왔고요. 오늘 뭐 회장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예, 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윤 국장님께는 어떤 별명이 붙을지 궁금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좀 꽤 붙었거든요. 댄서키라는 별명도 붙으셨고요. 또 큐티 서키, 네, 큐티 서키. 이 나이에 큐티하다는 얘기 하는데. 저희 저희 그냥 베스트 클립 바로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즐겁고 유익한 내용들 모아서 베스트 클립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이제 좀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 닉네임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하나 둘 셋넷님께서 섹시 블리 큐티 서키라는 제목을 이게 큐티까지. 나름 또 귀여운 면이 있으세요. 나름요? 예. 제 별명은 근데 섹시 블리로 잡혔거든요. 그거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이 겉옷을 벗고 보면 또 섹시한 면이 있습니다. 예. 과연 그럴까? 어떻게 사니? 노래가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블님한테는 좀 주로 칭찬을 하는. 아니 매주 보세요 매주. 매주 칭찬해 주시는 섹시남이라고. 예. 섹시블리. 예, 섹시블리 예. 큐티 서키. 큐티. 예. 그리고 지금 이 쭈글장님. 예. 아니 왔어요. 말씀하세요. 예. 많이 심한 거 아니야? 저희가 그래서 오늘 엄청난 분을 게스트로 섭외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는 사회적 지위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냥 보시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예, 지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별 게스트 더청라 윤찬민 보도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된 건 아니죠. 카메라 뒤에 있었다가 이 자리에 서니까, 이게 좀 압박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떨려 죽겠어, 진짜. 아무튼, 진짜 그거 하니까 두 분이 진짜 저 프로 방송인이다. 진짜 대단하시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할 말이 되게 많았나 봐요. 거의 인사말을 거의 한 1분 정도 하셨거든요. 네,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많은 관심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을 좀 주저주저 하게 되네. 제가 이렇게 치는 건 잘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 다들 놀라셨어요. 부정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쭈구리가 된 것 같아요, 진짜. 풀샷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진짜 지금 진짜 쭈구렁 망탱이처럼 보여요. 예. 제가 그냥 쭈구렁 망탱이가 아니라 꼭 사진이 찍히면 쭈구렁 망탱이로 보이더라고요. 예. 회장님도 지금 웃고 계신데요. 할 말이 없어서. 저희가 이래서 배불리입니다, 배불리. 예, 배불리가 지금 원래는 배석희와 노블리인데 오늘은 배부른 사람들만 나왔습니다. 예. 쓰리배. 예, 배불리 TV를 배불리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배불리로. 예. 네.
지난주 베스트 클립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거의 뭐 웃음이 끊이질 않았네요. 유환주님께서 세 분 모습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별명들이 계속 늘어나는 점들, 그리고 배블리TV를 찾은 특급 게스트 윤창민 보도국장, 그리고 뭐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국장님. 네. 그 이름 자막을 국장님이 만드시잖아요? 예. 근데 왜 직함을 자기 이름에다가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는 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든 거였는데, 근데 오늘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나오게 됐습니다. 자기만 돋보이고 싶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 일단은 앞으로 또 저희가 또 배블리 예. TV에 저 말고 예. 다른 게스트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저번 주 방송은 이제 3인 게스트가 소빙돼가서 3인 체리어 갔을 때를 시범 삼아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희가 아마 따로 게스트가 나오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윤창민 국장님이요, 회장님, 그 목소리가 지난주보다도 훨씬 좋아졌고, 톤도 좋아졌고, 이 옷 입은 스타일도 좋아졌어요. 그 발음도 좋아졌고, 특히 예. 저 헤어스타일, 예. 제가 방송 전에 뭐 빗으로 비껴준 겁니다. 회장님이 직접? 제가 직접 해줬습니다. 와, 고맙다고 그- 말씀드렸나요? 네. 그리고 그 빗은 버리는 걸로. 아주 뭐, 왜요, 왜? 뭐 가진 오물들이 다 나와서. 그래서 아침에 머리를 감고 왔니? 그랬더니 감고 왔다는데. 믿을 수는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빗에 낀 예. 그 빗과 빗 사이에 그 가진 오물들을 봤을 때 그 빗은 이제 버리는 걸로. 하지만 저렇게 화면에 멋진 모습으로 나와서 예, 예. 그 뭐 보람을 받습니다. 예, 해명하십시오. 예. 뭘 해명해요? 저 사실 잘 나오잖아요. 예. 그 좋습니다. 예. 뭐 잘 나온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뭘 네. 해명해야 되는 건가요? 그 빗에 대해서. 빗에 대해서. 예, 오늘 아침에 머리는 감은 거 감고 맞아요? 나왔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은 음. 자연스럽게 뭐 자연 성리적인 일이 그냥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 뭐 굳이 뭐 그건 아니더라도 요새 좀 그 복잡한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뭐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야.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뭐를 해도 불리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예. 제가 사실은 제가 더 불리한데 뭘 하려 해도 회장님의 논리에는 예.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청라도사의 눈 배블리TV 논평은 가볍게 넘어가는 걸로 할 텐데, 일단 중대 발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난주 주간 뉴스 보고 오셨습니까? 일단 주간 뉴스 같이 보고 오고 그 다음에 중대 발표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주간 뉴스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의 중대 발표를 할 텐데요. 끝까지 본방 사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중대 발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애청자이신 이광일이님께서 세 분 진짜 재밌어요. 노블리님 웃음소리가 같이 한박 웃음을 짓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웃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왜 저보고 이야기하시나요? 예. 더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들보다 더 시끄러운 분이 계시지 않나요? 나중에 또 한번 모셔야죠. 옆에 건물에 네. 모 법무사, 정모 법무사. 네네. 제 탑입니다. 제 시끄러운 걸 따지면. 예, 그렇게 셋이 나오면 다들 뭐 채널을 또 끄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못 모시고 있는데요. 예, 또 DST 리님께서 댄디서키님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먼저 챙기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광팬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을 하면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만. 예, 뜨거운 물 드세요. 예. 코로나는 아닌 걸로 검사를 해보니까 나왔는데 사실 좀 몸살 기운도 있고 좀 약간 기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서 예. 이제 수액을 맞는데 좀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나오는데 그 병원이 이비인후과였거든요. 예. 근데 앞에 편말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예. 서울 아산병원 협력업체. 근데 그 간판이 너무 감동적이네. 친숙하더라. 예. 친숙하더라.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친숙하더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며칠 있으면 예. 친숙해지지 않을까. 여기 또 인하대 출신도 있으니까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는 약간 진짜 정통 인하대인이 아닐까. 정통 인하대인. 모든 그 사안을 어떤 그 학연이나 지연을 떠나서 기자의 입장으로서 정확하게 다룬다는 건 쉽지 않은데 단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인하대 총동문회에서 어떻게 우리 무장을 처리할 건가.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총동창회 이제 회비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끊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회비를 내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찾아와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데 진작에 좀 찾아와 주지. 그래서 좀 그러게 말이에요. 여태 안 찾다가. 그러게요. 꼭 회비를 내야지 이게 차리는 건가.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목요를 배신하겠다는. 저는 목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목요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좀 아파 봐가지고 가끔씩 이제 인하대 병원도 들르고 했었는데 다른 직업국에 있는 그런 산하 부속 병원보다도 약간 조금 딸리는 것도 사실 몇 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하대가 이제 좀 더 글로벌하게 이제 모그룹이 한진그룹에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더 성장하려면은 내부적으로 일단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바로 잡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 그런 내부적인 경쟁력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야지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아는 분들은 아는 이야기인데 그 인하대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 구성원들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키운 교수님들이 사실은 많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강화시켜서 이제 직접 이제 키운 교수분들이 이제 자기 제자를 키우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경쟁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또 이효성님께서 노블리님 한박 웃음은 100만 불짜리입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수님 중대 발표 기대되네요. 또 이명박님 중대 발표 설마 중앙대 청나오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승훈리님 코로나가 난리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말씀해 주셨고 엠스카이님 네 글자 주셨네요. 인하동문이라는 공격이죠? 일종의 이하동문이거나 인하동문. 지난주 주간 뉴스에는 총 4가지 토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부가 6월 19일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연관해서 인천 패싱이라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세 번째는 타 수도권의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해드렸고요. 네 번째는 청라 의료옥합타운 운명의 날이
개장이 바로 내일 모레죠. 7월 8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6월 29일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청라 관련된 노선들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공항철도의 증속이죠. 이제 국토부 발표로는 이제 GTX급으로 공항철도를 증속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3차 그 계획에도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울거먹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GTX-D 사업이 워낙에 사업비가 막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결정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채택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그거 대신에 이제 다시 꺼내든 카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추가 검토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인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선행 사업인 대장홍대선이 지금 현재 민자 적정 심사를 받고 있는데 한 10월쯤에 결과가 나오죠. 그때 이제 민자 적정 심사가 통과됐을 경우에 이걸 이제 동시 추진을 해보는 것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서울 2호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청라 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 제2공항철도가 이제 청라 관련 없지만 이제 지방과 이제 인천공항 있기 위해서는 제2공항철도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번에 빠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서울 5호선의 분단 김포 연장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량기지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현재 이번에 이제 그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제 논의되는 동안에 사실 이제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분들하고 검단신도시 주민분들께서 이제 아직 정확히는 예정자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통지옥을 호소하면서 이제 나섰던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사실 이제 7호선이 저희가 청라까지 위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이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끝났죠? 네. 예. 우리 임장님 우리 저기 청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확하게 얘기는 했단 말이지. 근데 끝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 임장님이 그냥 너무 평이하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핵심이 뭔지를 딱 와닿지가 않는다는. 그래서 말은 열심히 잘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으나 사실 만약에 좀 중간에 이제 2호선하고 저 공항철도 이야기했을 때 좀 끊어졌으면 저희가 그래서 끝이 났는데 거기서 끝을 안 내주니까 아니 이거 저기 끝을 내야지 제가 받아치죠. 다른 지역 거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윤 국장님이 그 야구 전문 유튜버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1인 유튜버 그를 좀 하다 보니까 혼자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 네. 단어 사용해서 예. 계속 이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문장이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뭔가 굉장히 말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무슨 얘기했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는 첫 번째 공항철도의 급속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 청라 2호선에서 청라 연장 관련, 그다음에 아쉬운 점 제2공항철도가 누락됐다는 거. 이렇게 그래야지 듣는 사람도 이렇구나. 지금 방송 중인데 이렇게 또 박세현님께서 윤 국장님 화이팅 하셨고요. 윤혜원님께서 똑똑 잘하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 앞으로 좋은 방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언이라고 들으시고 왜 이마에 땀이 나요? 덥네. 이게 옷이 더워요. 옷이 더워서 지금 땀이 나네. 아니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잘하는데
알았어. 저기 이제 말 좀 이렇게. 네, 일단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총 4가지 청라와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이 추가 검토 노선으로 반영이 됐고요. 이 사업이 대장 홍대선과 동시에 진행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가속하는 그 동항철도 급행화 150km 정도의 속도로 증속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제2공항철도가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검단 연장 노선을 추가 검토 노선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될지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씩 좀 짚어보죠. 대장홍대선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선이 동시에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것이 아마 청라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GTX 와인 노선이 이제 거의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보완적으로 가져와야 될 것이 뭐였냐면 이 대장 홍대선, 그다음에 이 대장에서 또 청라까지 이 연장선이 동시에 착공된다, 동시에 사업이 된다는 그런 문구가 확실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대신에 대장 홍대선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겠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만족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청라 주민들이 눈높이에서 보면 한참 아쉽다, 못 미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우리 뭐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러 정치인들 또 단체장조차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에 대해서 계속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확실히 될 거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전해왔었는데, 그러면 확실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였냐, 동시착공이라는 그런 용어였었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을 때 어떤 문구상이나 사업 설명에 이 동시착공을 한다라는 그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게요. 게다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제4기 신도시가 지금 3기 신도시인가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추진이 되면서 이 계양 테크노밸리의 원래 교통 계획이 SBRT라는 슈퍼 버스 노선 이런 것들로 원래는 교통 계획을 채워가는 그런 형태의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또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IH죠. 네, 인천도시공사가 이 계양 테크노밸리의 교통 계획을 철도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의 본안인 이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로 연장을 한다는 그런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에서 이제 그걸 용역을 추진하는데, 일단 인천시에서 밝히고 있는 바로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의 지선 형태로 추진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양 테크노밸리를 거쳐서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갈라져서. 그렇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은 대장 홍대선과 연결해서 그대로 가고, 그 다음 계양 테크노밸리 쪽은 Y자로 또 분기해서 지선으로 추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계양 테크노밸리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라든가, 그러면 지선 놓는다면은 어느 쪽에서 분기를 놔야 될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사실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같은 경우에도 신정 지선을 청라까지 연장시키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지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또 지선에 지선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갈라지다 보면은 이제 운행 시간도 이게 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배차를 뭐 몇 대 몇으로 나눌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제 청라에 이제 다른 열차가 그만큼 적게 온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급행하고 완행을 이제 결합시키는 그런 노선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배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그러게요. 선로 용량이 가능할지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우리 임국장이 너무 잘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감동적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조언을 한지 바로 다음 차에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돼서 아주 그러니까 뭐 1년 만에 국장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인천시에서는 뭐 이게
배차 간격 문제가 이렇게 크게 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그 이제 뭐 여러분들도 뭐 5호선이라든가 뭐 1호선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지선을 넘어보면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사례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믿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선을 건드리냐. 이번에 그 계획에 반영이 된 김포 부천선, 네. 이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김포 부천선이 또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을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 추가역을 검토하는 게 각각의 노선의 선형도 예뻐지고, 그렇죠. 예,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네. 그 의견을 누가 냈습니까? 그 다른 분들, 다른 예. 뭐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예. 저도 그 이야기를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실례로 예. 이제 미래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미래신사선이 곧 있으면 되게 추진되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8호선 추가역이 있고 예. 5호선 마천역이 있어요. 그리고 예. 미래신도시를 관통하는 미래 트램이 있거든요. 그 SBRT가 이제 미래 트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SBRT가 뭐 이제 대장 쪽에 있는 역, 그리고 김포 부천선에 지어지는 계양 쪽에 역 이렇게 이어주면 그러니까 가는 길에 들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예.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지선에 다른 지선을 또 만들 게 아니라 김포 부천선의 추가역으로 검토하는 게 각각의 선로의 효율성이나 선형 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비용도 적게 들고요. 비용도 적게 들죠. 그렇죠. 돌아갈 일도 없고 노선을 네. 추가로 깔 일도 없으니까. Of course. 예, 뭐 제 관점에서 보면 뭐 선거용이 아니니까. 그러게요.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유력 정치인들의 어떤 지역구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그냥 멘트를 날리는 게 아닐까. 특히 그러게요. 인천시 관련돼서 나온 멘트들은 예. 제 경험상 뭐 그렇게 굳이 많은 그 신뢰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어쨌든 지금 그 인천도시공사가 용역 계획 발주 공고를 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문하경님,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 접해봐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남준님께서 저도 처음 접해보는데 좋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청라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 그리고 더 청라맘스 스퀘어 카페까지 가입하셔서 좋은 소식 많이 접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야생야사님께서 Y자를 너무 좋아하는 양반들 하셨고, 엠스카이님 지선에 지선을 만들다니 예, 25분 간격 되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IFC님께서 우리 윤창민 보도국장의 이 딕션을 따셨어요. Of course. Of course. 예, 발음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엠스카이님께서 윤창민 총연 회장 후보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회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엠스카이님의 의견입니다. 예. 사실은 예. 우리 윤 국장 뭘 제가 데리고 일을 하지만 사실 저 나이가 3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청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뭐 부평 박씨나 표주박 표시 같은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예. 그런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순수성도 있고.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어떤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익에 관심이 그렇죠. 없어요. 예. 아니, 사익도 관심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예. 그 어떤 그런 단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인 예. 어떤 공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나름대로의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순수해요, 또. 뭐 정치적으로 나갈 것 같지는 예. 않으니까 예. 대신에 뭐 모르겠습니다. 초기 3기 회장 선거할 때 우리 윤창민 보도국장이 출마할 수 있다. 또 예. 최근에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었던 자가 소유에 대한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국장이 자가를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오. 그래서 모든 그 3기 총연 회장에 나올 수 있는 자격들은 구비했다. 축하합니다. 뭐가요? 무슨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예, 자가 소유를 했다고 하니까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진작에 좀 사지. 그건 예. 좀 아쉽긴 한데요. 예. 그걸 굳이 여기서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나? 아니 뭐 지난주에 뭐 자기 학교하고 학번까지 다 밝히더니 뭐. 그래도 숨기고 싶은 거 싶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토픽, 두 번째 토픽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인천 패싱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인천공항경제권 시민연대에서도 인천 패싱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이 인천 패싱에 대한 분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인천시와 지역 정치인들의 협상력이 부재했다라는 점이 공통의 이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뭘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인천시장이라든지 네. 제가 여러 기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단체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 시장님이나 인천을 연고로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이 질르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고, 이 문제를 끝까지 진정성 있게 끌고 가는 데에는 조금 열정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이 비판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사견이라 사실 예. 좀 위험하긴 한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박남춘 시장님을 이제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자면, 일단은 박남춘 시장님께서 이런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는 게 있어야지 좀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학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어떤 정치를 바라볼 때 여러 관점이 예. 있는데, 우리가 어떤 뭐 편향된 관점보다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신에 인천 패싱은 왜 패싱이 됐겠어요?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말하는 파워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고, 우리 뭐 카페나 우리 주민들이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탄까지 지하도로를 파겠다. 뭐 예. 국토부 장관이 뭐 3조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만큼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 그 지역 정치인들의 어떤 파워에서 우리가 밀리기 때문에, 아무리 GTX-D Y노선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라도 또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면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사업 안에는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그만큼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역량이 부족했다. 근데 또 우리 주민들도 또 반성할 점도 있죠. 그렇게 부족한 역량이 있는 정치인을 계속 뽑고 어떤 양대산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인이 나오지 못하는 우리 인천 지역의 어떤 정치 영향을 보면 우리 주민들도 다시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와중에 이 또 야당 쪽의 유력 인사는 이 GTX-D Y자 노선을 내년도 대선 공약에 넣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너무 정쟁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대선 후보도 아니고 예. 무슨 뭐 야당이나 여당이든지 대표가 그것을 대선 공약으로 넣겠다는 것은 뭐 전형적인 선거회를 의식한 멘트고, 예. 우리도 지난번에 봤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저기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뭐 예. 김대중 있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 공약을 내세운 것들이 제대로 그 임기 동안에 행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선거적인 멘트고, 뭐니 해도 우리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지역 정치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그렇죠. 얼마나 헌신적으로 예. 일을 추진해 나가느냐, 예. 그것이 가장 큰 포인트죠. 예, 야생야사님께서 정치인 무능력도 있지만 인천에 대기업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대기업 많아지면 대기업 눈치 보기 마련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청라의료복합타운이라든지 국제업무단지, 또 하나금융타운 헤드쿼터의 청라 이전 스타필드. 스타필드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좋은 소식들도 많이 발표될 텐데, 이런 기업 유치들이 많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 GTX-D도 조금이나마 좀 희망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그래서 특히 그 스타필드 같은 경우 우리 저 신세계가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제가 이제 7호선 그 추가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 역학적인 그럴 때 우리나라 대기업의 역할이 가장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스타필드가 생기면 추가역도 아마 거기서 알아서 다 만들어질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천 패싱이라는 것은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사는 이 인천의 당면한 문제죠. 그럼 왜 인천 패싱을 계속 당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특히 선거가 중요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 그 정치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 여러분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선거 시즌에 가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찍어주는 것,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비판하는 것. 뭐 내가 같은 학교다, 나하고 같은 고향이다 해서 눈을 가리고 찍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도 좀 살피를 해야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좋습니다. 세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죠. 타 수도권의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인천시는 버리스타를 비롯한 인천시가 주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 폐기물 양이 줄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인천시 의회 모 시의원은 청라소각장을 왜 증설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냐라는 망언을 퍼부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자원순환 정책을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폐기물 발생이 줄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기자로서 우리 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 기사는 이제 인천시에서 실시한 그 자원순환 시민인식 조사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 이제 경기도든 서울시든 다른 수도권에 수도권에 있는 폐기물 처리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건 이야기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폐기물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느냐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대부분 동참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실제로 인천시에서도 이제 그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로 폐기물 발생하는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봤었냐면은, 최근 이제 인천시에서 이제 그 인천시만의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체 매립지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각장을 증설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폐기물 양이 오히려 줄었다고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이게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철저한 분리수거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책이 우선시 되면은 그 소각장을 증설해야 된다는 주장이 앞서가지고 이런 정책을 출전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재활용을 좀 극대화시켜서 폐기물 양을 줄여보자. 그러면 소각 시설의 용량도 줄어들게 되고 이 매립지의 규모도 줄어들게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또 인천시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소각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 앞으로 폐기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좀 다른 뉘앙스의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폐기물의 정책은 딱 두 가지로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 쪽이냐 아니면 처리 쪽이냐. 근데 선진국은 어떻게 가냐면 이 발생 쪽에서 항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폐기물을 절감하는 정책, 그걸 또 나눠보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한다든지 어떤 그 시민 계몽을 통해서, 시민 운동을 통해서 아예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방식, 이것이 이제 선진화된 방식이라면, 이 처리 방식, 그러니까 매립이냐 소각이냐, 그러니까 발생 쪽에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소각할 거냐 매립할 거냐, 이건 후진적인 방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인천시 박람수시장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전자였어요. 어떻게든지 그 발생 쪽을 줄여보자고 했었는데 이것이 변질이 되죠. 그러니까 박람수시장 문제는 매립과 소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청라 소각자 증설 문제에 대해서 강원모 씨예요. 강원모 씨라고 제가 얘기 붙여도 상관없는데, 나는 이분한테 진짜 짬뽕 국물을 확 한번 껴갖고 싶습니다. 뜨거운 짬뽕 국물. 그래서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말해보라고 싶은데, 자, 청라의 소각장은 청라에 나오는 소각장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 반을 태우잖아요. 그것을 15년 동안 했으면 그것을 이제 내부 연양이 끝났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전을 하고 폐쇄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거죠. 자, 또 무슨 평화 무슨 연대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자본주의에 맞춰서 금전적 이익을 따라서 비용과 발생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소각장을 칠 때, 자, 지금까지 피해본 청라 지역에서 이것을 이전하고 폐쇄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고 이것이 공정성과 공평성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강한모 씨한테 자기 지역구에 갖다 소각장 넣어보라고 하세요, 한번. 그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어떤 우리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지역구에서는 어려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다른 데 옮기면 다른 데 또 피해보니까 그냥 있던 데에서 해결해.
아주 정치 편향적이고 행정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죠. 제가 알기로는 강원모 시의원이 나름대로는 뭐 진보적인 그렇죠. 진보 단체에서. 예. 이런 분들은 뇌 뒤쪽은 진보적이지만 앞쪽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환경 정책을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청라 소각장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집요하게. 예. 자, 이분은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좀 나쁘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음모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동구 지역구의 시의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또 우리 시장님이 남동구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그 시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들을 하면서 내년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발언을 보면 예. 얼핏 들으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예. 이 상황을, 내부적인 상황을 모르면. 예. 근데 우리 청라 주민들이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전혀 인천시의 기본적인 폐기물 정책과 반대로 가는 얘기예요. 기조가 안 맞죠? 예. 예. 자, 그래서 우리 배블TV에서 한번 이 사람 불러보자고요. 불러서 예. 한번 따져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그 강원모 시의원의 말을 들으면서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분께서 주장하시는 그 소각장을 수도권 매립지로 한번 치환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은 지금 안 그래도 뭐 청라를 포함해서 뭐 검단이나 다른 뭐 김포 일부 주민들 그분들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대체 매입지를 찾기 힘드니 기존에 쓰던 거 계속 쓰자는 말로 이게 바꿔서 말하면 그게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소각장을 말하는데도 이렇게 좀 동등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 매입지도 이제 내부 사용 기한이 종료되어 가니 인천시에서도 어떻게든 간에 자체 매립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거는 우리가 먹겠다라고 약간 이제 뭐 어느 정도 마이웨이를 가는 건데 소각장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죠.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게 예. 접근을 하는 예. 게 아닌가. 예. 자, 그래서 우리 청라 소각장이 우리는 알지만 청라 소각장 그 토지가 있잖아요. 예. 그 토지 소유주가 서구청이에요? 예. 아닙니다. 인천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이나 수익적 면을 소각장 이전 폐쇄했을 때 과연 손실이냐? 그 손실이라는 의미가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손실이냐? 이전시나 강원모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소각장을 부수고 새로 지으니까 이거 손실 아니냐?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청라 소각장이 지금 세 군데로 이전한다는 이제 기본적인 안인인데, 그럼 청라 소각장을 뺐어요. 그럼 청라 소각장에 그 토지를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저는 그 얘기를 했죠. 차라리 여기다가 청라나 서구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거기 개발을 할 거예요. 예.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어떠한 굉장한 좋은 위치에 있어요. 땅도 좋고요. 그럼 그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가요? 인천시에서 가져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럼 새로운 소각장을 질 비용이 12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개발 이익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이것을 왜 증설해가지고 그 부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느냐. 자, 손익을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문제 가지고 인천시 담당자에게 질문했을 때 인천시 담당자가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생각을 이렇게 편협하게 좁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우리 인천시 의원의 말이란 말이죠. 예. 그 인천시의 지금 정치 상황이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 내년 지방선거에는 우리 주민들도 특히 예. 우리 서구 전체 주민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천시나 중앙정치에 정치인을 보낼 때 서구를 아는 정치인을 좀 우리가 구별해서 예. 좀 보내야겠다. 너무 서구를 모르는 사람이 인천시장을 하고 시의원을 하고 중앙에 진출하다 보니 서구, 특히 청라, 서구의 현실을 모르고 막 내뱉는 말이 많다. 예. 그 지금 2030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만 보더라도 지금 2040이죠. 2040 도시기본계획만 보더라도 이 중심축들이 다 남쪽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GTX 라인이요? 그렇죠. GTX B라인으로 집중이 돼 있고 결국 서구, 그 인천의 북부 쪽에는 부도심만 존재하는 그렇죠. 예, 그런 형국을 보게 되면 인천의 행정이나 정치가 아직도 편협한 시각으로 인천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왕관님께서 폐기물을 줄이는 게 맞죠? 라고 말씀해 주셨고, IFC님께서 댄서키님 코맹맹이 소리 나는데 감기 걸린 건 아니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남박재웅님께서 늘 푸른 보석인 청라를 위해 애쓰시는 베블리TV 화이팅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및 정보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셨고, 또 야생야사님께서 IFC님께 답변으로 댄서키님 링거 맞고 오셨대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생야사님께서 이비인후과에서 맞으셨는데 나오시는데 서울 아산병원 협력병원이라 씌어있는 거 보셨대요. 대박, 미래의 복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토픽을 다룰 차례입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운명의 날을 맞게 됩니다. 내일 모레 7월 8일에 드디어 사업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날 결과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중대 발표 한 가지를 드리자면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되는 저희 베블리TV 특집 방송을 7월 8일에 편성을 해서 7월 8일 그 심사가 이루어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G타워 앞에서 특집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그 몸이 지금 안 좋으신 배석규 회장님의 뜻이 크셨는데요.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예. 몸이 좀 좋아져야 이제 7월 8일 방송에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처음에는 7월 8일 날 그 경제청 앞에서, 그 전에는 이제 홀에서 하려고 했다가, 예. 집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 경제청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아예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이제 앞에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행사로 베블리TV를 그 앞에서 하자. 예. 대신에 뭐 현수막을 건다든가, 우리가 이제 직접 맞대면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어떤 공정과 공평성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예. 그 앞에서 촉구하는 의미로 기획을 해서 추진해보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기로 했으니까, 7월 8일 날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던 대로 가야 되겠다. 단지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박남춘 시장하고 이원재 경찰차님이 잘 하시겠지만, 지금 외줄타기 하는 게 아닌가. 지금쯤이면,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의 민심을 읽었다면, 그래.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도 공표하고, 심사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그게 나와야 말이에요. 되는데, 예. 지금 이틀을 앞선 이 시점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또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될 텐데, 예. 저는 만약에 주민들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특집 생방송으로 저희가 좀 최대한 빠른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야생야사님께서 오호 특방 좋습니다 말씀하시고, IFC님께서 와우 특별 생방송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순님 오 특집 방송 좋으네요. 역시 베블리TV 말씀해 주셨고요. 왕관님 와 특방 본방사수하겠습니다. 또 울루님 와 특별 방송 의견 드리고 싶었는데 역시 주민들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또 루어맨님 8일 기분 좋게 보길 바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특별 생방송을 한다는 게 사실 저희로서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라든지 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셋업되어 있는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또 그렇죠. 이동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결단이 필요한데, 여기에 또 우리 윤창민 보도국장님이 많은 그 또 사전 조사와 또 힘을 실어 주셨어요. 뭐 사전 조사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차 빌리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이제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 개인적 요새 이제 이거는 제 이야기인데 요새 이제 다른 데를 보면 요새 그 아산 포함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청라 이런 복합타운에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제 보도자를 뿌리고 있는데 예. 특히 건설사 쪽에서 요새 그 보도자를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아산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우미든 그다음에 차병원 컨소시엄에서 참여하는 뭐 현대건설 그런 데에서 이제 다른 동료 기자분들한테 부디 잘 부탁드린다고 이게 사정하면서 이렇게 보도자를 뿌릴 정도라고 하니까 예. 어떻게 좀 많이 그 과열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진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닭광님께서 오후 내일 모레 특별 생방송인가요? 말씀하셨는데요. 7월 8일 내일 모레 저희 그 배블리 TV가 특별 생방송을 편성을 해서 경제청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잠시 뒤에 저희가 내일 정도에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와 청라맘스 스퀘어 등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카페에 꼭 가입하셔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동시 시청자 수가 134명을 넘었는데요. 일단은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뭐 흑색 선전과 또 정치인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저희 청라청년 비대위가 경제청 고위 관료에게 특정 컨소시엄을 선정하라는 압박을 넣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어느 신문 같지도 않은데 예. 뭐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그런 언론 기관은 아니어서 단지 우리는 뭐 더 청나는 우리도 하나의 언론이지만 예. 총연합회 이제 비상대책이나 주민단체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걸 전달할 때 큰 목적은 역시 공정성과 공평성이었죠. 그럼요. 왜냐면 그 전에 뭐 시위를 한 사람들, 정치를 한 사람들이 편향된 발언을 계속 쏟아냈기 때문에 예. 우리 어느 정도 뭐 경고의 의미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공평하게 심사해라. 주민의 그 어떤 여론은 이거다. 그런 의미로 한 거지. 이 컨소시엄을 밀어둔다. 네. 우리가 뭐 지지한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어떤 컨소시엄을 지지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5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뭐 이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 학연이 되는 것보다는 청라 국제도시로서 글로벌한 스탠다드로서 평가를 해서 청라에 가장 적합한 그런 컨소시엄을 택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 또 오늘 서울 아산병원 청라 컨소시엄에서 또 한 가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여러 매스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청라의 서울 아산병원이 직접 투자를 3,500억 원 정도 추가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보냈어요. 여기에 중입자 가속 치료기라는 그런 그 치료기의 비용과 거의 그렇죠. 네, 맞떨어지는 네. 그런 것들이 금액이 맞으면서 여러 가지 또 기대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주민들의 뜻은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겠지만은 예. 일단은 물론 이렇게 보도자료 통해서 이런 그 미래 청사진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이게 구속력이 있고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또 평가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주민들의 마음도 이렇게 또 전달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게 또 심사를 또 해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나무 위키 보세요? 네. 저도 나무 위키 보거든요. 네. 근데 나무 위키를 보니까 이 인하대병원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인하대병원에 대해서 그 얘기를 역사를 보는데 당시에 인하대가 병원을 설립할 당시에 또 그 가천대 그 길병원에 그 여자 이사장님 계시잖아요. 예, 이인열 여사님. 예. 그분의 또 방해 공작이 엄청났다. 네. 라는 내용이 또 나무 위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지역 정가, 예. 그 지역 사회에서 예. 그 많은 얘기들이 들리죠. 그러니까 뭐 무슨 병원에 대한 얘기, 무슨 병원에 대한 얘기. 뭐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달 그 차병원 이제 우리 의료복합타운의 우선 협상자로서 이행보증금을 냈을 때도 계속 이것이 지연되고 불발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예. 어떤 타 병원들에 대한 로비, 방해 로비도 분명히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이제 청라 의료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단지 뭐 청라나 인천시의 어떤 그런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관심사로 놓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어떤 공정성과 공평성에는 화두가 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예. 특히 서울 아산병원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동안 취약점으로 됐던 네. 병상수 그러니까 뭐 500병상수에 머물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뭐 800까지 800병상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럼으로써 예. 그 만점이 700병상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점을 채우고 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고 예. 보였고 특히 또 최대 강점이었던 그 자원력에 대해서 네. 뭐 과시라도 하듯이 3,500억 출연하겠다. 예. 직접 출연했다. 네.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멘트를 날린 거죠. 이틀 남겨두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여러 가지 평가의 요소를 따져봤을 때 예. 대충은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어디가 될 것 같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역사회와 관계된 것도 학연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고용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이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다면 역시 어느 쪽이 더 강점이 있을 것이냐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 단지 저는 우리 지역 학교인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폄훼할 필요는 없다. 우리 인하대학교 좋은 학교고 또 우리 인하대학 병원에서도 유수한 인력이 많죠. 우리가 뭐 지나치게 인하대학 병원이나 뭐 학교에 대해서 폄훼할 필요도 없고 우리 같은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예. 단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청라 국제도시고 글로벌한 스탠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의료복합타운은 공정하고 공평한 심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가장 맞는 컨소시엄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동시 시청자 수가 153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희 배블리 TV 사상 최고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151명이 최고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렇죠. 예, 153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이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말 그대로 의료에 대한 복합타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료 수준과 의료의 질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어디겠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부 유튜버가 본인을 인천경제청 뭐 과거에 근무했었고 뭐 그런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좀 나이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유튜버가 댓글까지 막아놓고 특정 컨소시엄을 지지하는 병원과 이유와 또 지지한다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뭐 거의 대놓고 말을 하는데 왜 그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 어떻게든 이거 좀 말을 하면 말실수하면 좀 큰일 나는데 결국은 예.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은 예. 밥그릇 예. 지키기죠.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일단 말하는 거는 외부 투자 세력이 들어오면 인천 의료 체계가 망한다. 말이 되는 예. 근데 예. 아까 저기 욕하실 뻔했었어요. 예. 근데 그 말을 다시 바꿔 예. 말해보면은 자체적으로 인천시의 그런 의료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를 스스로 시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청라 국제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경제 자유가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그 틀에 박힌 틀에 박힌 관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깨뜨려야 되는 그런 곳인데 예. 오히려 그런 오히려 지켜야 되느니 아니 인하대가 돼야 지키기는 되느니 뭘 지켜요? 그렇게 되면은요 인천을 더 고립시키는 짓이에요. 그럼요. 예, 인천 안에 산업이 인천 안에서 계속 고립되면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계속 외부의 그런 기술들과 발전하면 자기들을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예. 간략하고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말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162명 됐거든요. 네. 더 세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요? 예.
저 노란 단지 붙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저기 근데 유자님은 그 예. 언행이 예. 이제 부드럽죠. 뭐 우리 인장에 쓰는 글도 뭐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뭐 쓰고 나면 제가 좀 더 세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예. 공격적인 글이 아니어서 자 우리가 뭐 누구를 그 폄훼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예. 누가 더 낫는가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이 콘솔이면 안 돼가 아니라 이 콘솔 중에서 어느 콘솔이 낫나 더 낫나를 따져볼 이제 그런 공모전이니까 막 경제청이나 우리 심사위원들이 뭐 주민들의 기대라는 것이 어떤 콘솔을 뽑아달라는 기대가 아니에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죠. 어떤 그 외압이라든지 예. 뭐 학연 지원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예. 우리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해보고 네. 그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도 공개하고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민관정이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정현 김님께서 현대판 흥선 대원군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종의 척사책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이게 고립되어가지고 예.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신세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밖에서 그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예. 안 그래도 지금 인천에 있는 인천 시민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천에 있는 그 대표 병원들에 대한 인식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청라까지 만약에 먹게 되면 굳이 뭐 새롭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어요? 독점을 했는데? 일단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예. 일단은 어떻게든 간에 공정한 그 경쟁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럼요. 인천시의 의료 체계를 같이 좀더 발전할 발전시킬 수 있게. 수 있도록 하는 예. 게 그 예.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송도의 세브란스도 결국은 이제 서울에 있었던 업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어떻게든 간에 송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성도에 세브란스 들어오는 거는 뭐라고 또 티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그 뭐 인천경제청을 사칭하는 이름을 사칭하는 분 그분이 송도 세브란스는 그렇게까지 저기 그 공격하지 않잖아요? 공격을 안 하는데 성도 사람이죠, 그 사람? 송도에 있어서 사무실을 차리고 있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 분 그런 것도 있고요. 화가 나요, 화가 정말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보세요. 우리 전 경제청장 김지용 경제청장님이 이제 저하고 동양이기도 하고 제가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왜 비판을 하냐면 이분이 경제청장을 그만두고 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떤 텀도 없어요. 바로 출마하셨을 때 이분이 그 자기가 경제청장 시절에 한쪽에 편향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정치적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니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네. 자, 지금 이제 경제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경제자유 세 군데를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편협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영종도 인천 주민이요, 뭐 청라도 영천 주민이요, 송도도 영천 주민이잖아요. 예. 자, 청라의 그 의료 복합타운이라는 것은 청라가 처음 생길 때부터 만들었던 그 사업이었고 청사진이죠. 청사진이었고 이게 국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은 우리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제가 자꾸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청라는 청라대로 잘 되면 되고요. 그렇죠. 예, 또 송도는 송도대로 잘 되면 됩니다. 또 영종은 영종대로 잘 되면 되고요. 그런데 이 또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그 고위 인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청라에 아산이 들어오면 송도 세브란스는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거를 결부시켜요? 청라는 청라대로 어디 좋은 데 들어와서 발전하면 되고 송도는 송도대로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장 옆에 있는 백옷에 있는 이제 서울대병원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와 경쟁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송도에서도 이제 연세대가 추진 의지를 가지고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추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죠. 백옷에 있는 서울대병원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보여준다면은 그건 좋은 되는 거고 그거나 그 청라도 청라대로 이제 어디가 되든 간에 아산이든 뭐 차병원이든 뭐 인하대든 뭐 포항에 뭐 세명이든 어디든 간에 또
중입자가 수업기까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좋은 서비스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청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랑 그 인천공항 사이에 인접해 있죠. 있으니까 예. 의료 관광까지 이렇게 우리는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각각의 병원들이 컨셉을 잡아가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건 청라뿐만 예. 아니라 인천 예. 시민을 위한 거고 예. 그 주변에 이제 부천이니 뭐 김포니 뭐 시흥이니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큰 축복이죠. 맞습니다. 인천의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게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저희가 내일 모레 목요일 7월 8일 날 오후에 특별 생방송을 편성을 해서 조금 더 이 청라 의료 복합타운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소식들도 저희한테 입수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내일 모레 특집 생방송을 편성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목요일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간단히 예. 좀 주민분들에게 네. 뭐 부탁이면 부탁인데요. 예. 우리가 경제청 앞에서 실질적으로 뭐 집회를 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고 또 뭐 어려움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날 또 뭐 비 소식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차죠? 탑차 저기 탑차. 윙바디 윙탑차 뭐 예. 날개 열리는 건가요? 예, 윙바디. 그걸 또 어렵게 렌트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대면 집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회라는 것은 어떤 의견을 모아가고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7월 8일 날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경제청에서 어떻게 청라 의료 복합타운 심사가 진행되는지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근히 또 요즘 관공서들이 네. 예민하더라고요. 이 배불리 TV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요, 공무원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하거든요. 150분 중에 50분은 관광. 그래서 내일 모레 좀 우리 청라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이러하다라는 그런 좀 저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이 있으시면 일 보시면서 핸드폰으로는 배불리 TV 켜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관심이 많다. 동시 시청자 수의 그 수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심사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긴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저기 예. 경제청에서 예, 지금 이틀 남았는데 예, 좀 화끈하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심사하는 진행 과정,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예, 오픈시켜달라. 네. 아직 뭐 이틀 남았지만 뭐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얼마나 좋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방법은 많죠. 그 예. 공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뭐 이틀 동안이라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배불리 TV 역사상 최대 시청률인 164명의 동시 시청자 수를 기록을 했고요. 첫 번째 중대 발표로 내일 모레 7월 8일 날 오후에 경제청 앞에서 저희 배불리 TV 특집 생방송을 편성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은 저희 청라국제도시의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 청년앞에 카페를 비롯해서 더 청라, 청라완스 스퀘어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중대 소식이 있었죠. 다음 주에 저희가 배불리 TV 화요일날 배불리 TV 본방하는 날 김씨 일가의 한 정치인을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날 이제 그분이 예정대로 나오신다면 예.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GTX, DY 노선에 대한 책임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 예. 그다음에 그 서울 지하철 2호선 예. 그 대장에서 청라 연장 동시 착공이 예. 어떻게 돼가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도 들어볼 수 있겠고, 예. 우리 저기 스타필드 동구장에 대해서 그거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그 진실 여부를 예.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다. 근데 뭐 이렇게 너무 스포를 많이 주시면 예, 아직 추진 중인데 그게 잘 되던 일도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방해 세력들이 또 있어서 내 스타일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야. 어쨌든 이게 작은 김인지 큰 김인지 아직 몰라요. 큰 김이 아니면 작은 김이라도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큰 김 분이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예. 뭐 오랜만에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네. 뭐 자기가 할 말도 있을 것이고 그분이 할 말도 있을 것이고 단톡방에서는 근데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단톡방에 또 저희를 반대하는 그 8명의 세력 중에 몇 분이 그 단톡방을 모니터링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또 방해 공작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것은 두렵지 않다. 이제 오랜 세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 그 정도의 방해나 어떤 저의 세력들은 예. 이제는 두렵지 않다. 예.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각자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방해하지 말고 예. 각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전해드리고요. 167명이 됐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아까 이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회장님이 너무 스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일단 그분이 일단은 마무리 발언으로 같이 해주세요. 예, 그분이 이제 저 나오신다라고 했는데 요새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일 때문에 못 나오실 수도 있다고 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땜빵 게스트를 169명이에요. 재미 계속 살려주셔야 돼요. 땜빵 게스트를 예. 저희가 예. 어떻게든 섭외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예. 그 땜빵 게스트도 안 되면은 똥꼬쇼라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무슨 쇼? 머시기? 예. 그거는 나는 관계가 없고. 나 진짜 완전 당황했네. 뭘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회장님 논평을 쉬었잖아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죠. 뭐 저희 뭐 다음 주에 만약에 그분이 안 나오시면 네. 그냥 그렇게 술 한 잔씩 하죠 여기서. 술요? 예, 라이브로. 저 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방송사고니까 안 되고 그러면 네. 나오시죠. 170명. 나와서 예. 나오셔서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 출연한 적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오셔서 이렇게 주민들과 예. 격의 없이 얘기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큰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시라 생각하고 이분이 나오시면 뭐 반대쪽에 계신 분도 나오실 수 있고 예. 설령 저는 저희들과 네. 의견이 다른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나오겠다. 170명 찍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우리 제작진도 다 같이 박수. 네, 좋습니다. 나는 박수 안 칠 거야. 왜냐, 내 덕이기 때문에. 네. 예, 좋습니다. 421 리얼님께서 술상 피나요 말씀해주시고, 야생야사님께서 다음주 축제 분위기에서 방송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해주셨고, 정영기님, 야생야사님, IFC님께서 함께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오늘 배석기 회장님과 윤창민 보도국장이 함께한 배우리TV 제14회 170명의 동시 시청자 수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잠깐만요. 네. 이거 읽어야 되겠네. 이명만님께서 예. 배블리TV가 코로나 끝나면은 공개 방청 형태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럼.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즌2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시즌3 때는 아예 그냥 첫 방송을 공개 방청으로 한번 가보죠. 야외에서. 저번에 제가 예. 뭐 제안을 저희 두 친구하고 했는데 예. 우리가 좀 코로나가 좀 잘 가다가 요즘 좀 그러게요. 어려워진 것 오늘 같은데 1000명 넘었어요. 어쨌든 간에 예. 코로나에 대한 그런 방지와 예. 좀 해결이 된다면 예. 우리 공개로 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나와서 얘기하시고 네. 우리가 또 얘기하다가도 우리가 뭐 공연도 좀 할 수 있고요. 예. 또 가수분도 계신데 예. 뭐 통기타 기사 뭐 가수분도 초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공개 초대해서 방송으로. 공개 방송으로 예. 예. 좀 장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가요? 예. 뭐 많이 도네이션 해주시겠죠. 네, 좋습니다. 왕관님께서 사랑합니다 말씀해주셨고, 김정현님께서 새로운 또 별명을 정해주셨네요. 내덕석희. 내동은 또 내덕. 네. 내덕석희. 이제 뭐 저기 큐티석희, 밴디석희, 내덕석희까지. 오늘 또 됐고요. 병명을 쌓고 갑니다. 예, 이명훈님께서 배불리 힘내세요. 또 스카이빅님께서 오늘 첫 방송 본 건데 역대 최대 참여했네요. 하트 주셨고요. 이명훈님 배불리 힘내세요. 야생야사님
이정현님 공개방송 좋습니다. 이도환님 170명 축하드려요. 와이마이님 함께 힘냅시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FC님 제가 50명 정도 끌어드렸습니다. 엠스카이님 연예인 생방도 200 안 넘는 경우 많아요. 수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이처일김님 사전 신청 소수로도 진행해주세요. 정현김님 부스로 만들어 해주세요. 이광영님 배가수님 라이브라도 한번 말씀해주셨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